예. 어,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장염 비브리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그 바다 갯벌에 주로 분포를 하게 되고 이 비브리오 균 같은 경우 수온이 20도 이상 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왕성이 정식하는 정식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 하지만 저온 상태에서는 활동이 좀 저하됩니다. 그리고 열에 좀 약한 그 비브리오균은 열에 좀 약한 그래서 생선회 같은데 주로 많이 어패류를 먹을 때 많이 발생되는 여름에 보통 회를 먹거나 어패류를 많이 섭취할 때 발생되어지는 것이 비브리오균이죠. 들어보셨죠? 비브리오균의 특징은 뭐 예를 들어서 바다 갯벌에 주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호염균이다. 호염균 호 그죠? 호염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염균이 뭐죠? 호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염은 뭐죠? 염분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갯벌에 주로 분포를 하고 따뜻할 때 많이 발생되어지고 온도가 좀 떨어지면 좀 사라지는 그죠? 따라서 열에 좀 약한 균이 바로 비브리오 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앞에 우리가 그 포도알균처럼 급성 위염, 위창자염이 발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나중에 정상까지 보이는 혈변, 그죠? 대변을 우리가 했을 때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그런 형태가 또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브리오균입니다. 그 원인은 어패류와 그 가공품들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회라든지 어패류를 생식으로 할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열 처리 후 섭취하고 그다음 조리 기구를 청결히 해주는 것이 좋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는 독소형 식중독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염형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감염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모넬라 식중독이었고 그 다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장염, 그죠? 비브리오 식중독. 그 다음 하나 이제 남아있는 감염형 중에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뭐냐면 잘 아시는 O15 볼까요? O157 이런 거 들어보셨죠? O157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O26 특히 O157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O157을 뭐라 그러냐면 잠시만요. O157은 다른 말로 장관 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장관 출혈성 대장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 O157입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둘 다 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래서 O157은 뭐라고요? 장관 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고 O26은 장관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둘 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대표적인 식중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균의 형태다. O157, O26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1군 감염병이라고도 지금 돼 있죠. 그 출혈성 대장염형, 출혈성 대장염 O157입니다. 그래서 장간 출혈성 대장균 그 법정 감염병 제1군 감염병에 속하는 것이 바로 O157입니다. 주로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면 동물 또는 환자 분변에 의해 오염된 식수라든지 음식물에 의해서 주로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다. 주로 이제 경구적으로 외부에 침입해서 급성 창자염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예방책으로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주고 음료라든지 식품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예방책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그래서 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오염 주민들 주의 당부해서 쭉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도 식중독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가 바이러스형의 어떤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아데노바이러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하고 아스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연중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형의 식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량의 개체로라도 발병이 가능합니다. 이 바이러스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미량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균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이 없는 데 비해서 이 바이러스형 식중독 같은 경우 2차 감염으로 인해서 대형 식중독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에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형 그 식중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보면 여러분들 조카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하나 발생되면 바로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감염력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감염자의 분변이라든지 구토물에서 주로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염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또 쉽게 변종을 만들기 때문에 확산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끓여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은 감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을 조리할 때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그다음 물도 좀 끓여 먹게 되면은 이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가열하지 않는 음식을 삼가하며 손 씻기 같은 위생을 이거는 앞에서 세균형 식중독도 거의 같죠. 그러한 내용도 이런 뭐 세균형 바이러스형 관계없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